사라진 금괴 250톤의 행방, 일제가 조선에 남긴 마지막 비밀. 1945년 8월, 패전이 눈앞에 다가온 일본 제국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조선 땅에서 무려 36년 동안 수탈한 막대한 자산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조선의 금맥에서 캐낸 황금이었다. 1925년부터 1945년까지 20년 동안만 채굴된 금이 311톤에 달했고, 그중 약 80%인 250톤이 일본 본토로 반출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하지만 전쟁 막바지, 패망이 확실해지자 조선 총독부와 군부는 은밀한 계획을 세웠다. 이 금괴들을 본토로 옮길 시간이 없습니다. 조선 총독부 재정국장이 긴박하게 보고했다. 미군의 폭격으로 해상 수송로가 차단되었고, 이미 오키나와가 함락된 상황에서 일본 본토로 귀환하는 것조차 목숨을 건 모험이 되어버렸다. B-29 폭격기가 일본 근해를 장악하고 있었고, 잠수함들이 출몰하여 수송선을 격침시키고 있었다. 그렇다면 조선 땅 어딘가에 숨겨두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어느 고위 장교가 냉정하게 말했다. 그들은 패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일시적인 후퇴일 뿐 언젠가 재개할 것이라 믿었다. 그때를 위한 군자금, 제국의 재건을 위한 미천으로 금괴를 은닉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실에 모인 장교들과 관료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머리를 맞댔다. 제주도는 최적의 장소였다. 1945년 4월 15일 제주도 사수를 위해 제58군 사령부가 신설 편성되었고, 일본 본토 부대와 만주 관동군을 포함해 무려 7만 명이 넘는 병력이 4개월 사이에 집결했다. 섬 전역에 걸쳐 동굴진지와 지하벙커가 무수히 건설되었다. 송악산, 사라봉, 가마오름, 어승생악, 서우봉 곳곳에 미로처럼 뚫린 동굴들은 군사시설로 위장하기에 완벽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지리산 깊숙한 곳에도 분산해서 숨겨두도록 하시오. 한 참모가 지도를 펼쳐놓고 붉은 펜으로 표시했다. 지리산은 험준한 산세와 깊은 계곡으로 접근이 어려웠고, 조선인들조차 잘 들어가지 않는 오지가 많았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와 폐광산, 천연 동굴을 이용한다면 수십 년은 감춰둘 수 있을 터였다. 피아골, 뱀사골 같은 깊은 계곡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다. 경주 지역도 거론되었다. 신라의 고도답게 고분과 유적지가 많아 땅을 파는 행위가 의심받지 않을 것이며, 이미 많은 문화재를 약탈한 경험이 있는 그들에게 익숙한 곳이었다. 서울 근교의 군사시설 지하에도 일부를 숨겼다는 설이 돌았다. 푸산 문현동 일본군 해군 어뢰, 푸산 공장 지하에도 엄청난 양의 금괴가 은닉되었다는 소문이 광복 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암호화된 지도만 남기고 현장 책임자들은 입을 다물게 하시오. 그들은 조잡한 지도를 몇 장 남겼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과 기호들로 가득한 지도였다. 위도와 경도인지 암호인지 아니면 단순한 거리 표시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동그라미와 세모 알 수 없는 일본어 약자들이 적혀 있었다. 보물을 은닉한 조선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입막음을 당했다. 작업이 끝난 후 동굴 안에 갇혀 죽거나 총살당한 이들이 부지기수였다. 살아남은 자들도 무서움에 떨며 평생 침묵을 지켰다. 광복이 되자마자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일본 놈들이 패망하기 직전에 엄청난 금괴를 숨겼다더라. 얼마나 되는데? 250톤이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많다고도 하던데. 1000톤이라는 사람도 있어. 250톤이면 얼마나 되는 건데?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조 원이 넘지. 나라 살림 몇 년치야. 해방된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 보물찾기 열기가 번졌다. 가난에 찌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일확천금의 기회였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이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들, 인생 역전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제주도로, 지리산으로 향했다. 낡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희망을 품고 산을 올랐다. 퇴역 군인 박씨는 평생을 보물찾기에 바쳤다. 일제 말기 징용으로 끌려가 제주도에서 동굴 건설 작업을 했던 그는 당시 목격한 의문스러운 장면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일찍 숙소로 돌려보내졌어. 무거운 나무 상자들이었지. 일본군 장교들만 남아서 뭔가를 나르더라고. 4~5명이 달라붙어도 겨우 들 정도로 무거웠어. 다음날 가보니 동굴 입구가 폭파되어 완전히 막혀 있었어.
그 동굴로 들어가는 길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지. 박 씨는 그 동굴을 찾기 위해 30년을 헤맸다. 제주도의 산과 들을 샅샅이 뒤졌다. 한라산 중턱을 수없이 올랐고 해안가 동굴들을 일일이 확인했다. 하지만 그 동굴은 찾을 수 없었다. 지형이 바뀐 탓일까 아니면 기억이 왜곡된 것일까? 세월이 흐르며 그의 기억도 흐릿해져 갔다. 역사학자 김 교수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일본 본토의 자료를 뒤지고 당시 조선 총독부 문서를 분석했다. 미군정 기록과 귀속 재산 목록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의문만 더 깊어졌다. 1960년 대일 청구권 협상 제5차 회담 당시 우리 정부가 조선은행을 통해 반출된 금 250톤과 은 68톤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명백한 공식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항목은 협상 도중 흐지부지 사라져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김 교수의 발표는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금 250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정황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금은 어디로 갔는가? 정말 일본으로 모두 반출되었는가? 아니면 조선 땅 어딘가에 남아있는가? 1934년 한 해에만 생산된 금 가치가 3,853만 엔이었고 그중 81%인 3,136만 엔, 약 10톤이 일본으로 이출되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디에 있었는가? 민간 탐사꾼들의 활동은 더욱 열기를 띠었다. 금속 탐지기를 들고 산을 헤매는 사람들, 옛 문서를 해독하려는 사람들, 일제시대 생존자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듣는 사람들. 그들의 손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지도들이 쥐어져 있었다. 어떤 지도는 골동품 가게에서 샀다고 했고 어떤 지도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에서 나왔다고 했다. 이 지도를 보면 제주도 한라산 동쪽 해발 800m 지점 성판악 근처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야, 내가 가진 지도는 지리산 피아골 안쪽 골짜기를 가리키고 있어. 여기 이 표시가 바로 그거야. 서로 다른 정보들이 난무했다. 사실인지 허구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어떤 이는 밤마다 꿈에 금괴가 묻힌 장소가 보인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일본군 유령이 나타나 길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무속인을 찾아가 구슬하고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보물을 찾으면 인생이 바뀔 것이라 믿었다. 내가 이 보물을 찾기만 하면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어.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빚도 다 갚고. 가장들은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산을 헤맸다. 주말이면 삽과 곡괭이를 메고 산으로 갔다. 어떤 이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보물찾기에 매달렸다. 평생 모은 돈을 탐사 장비를 사는데 쏟아부었다. 가족들은 말렸지만 듣지 않았다. 그러나 수십 년이 흘러도 금괴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점차 지쳐갔다. 인생을 바쳐 찾았지만 허탕만 쳤다. 가족을 돌보지 않고 보물찾기에 몰두하다 파산한 사람들도 있었다. 젊음을 다 바쳤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늙어버린 이들도 많았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원망했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등을 돌렸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미친 사람 취급했다. 과연 그 보물은 진짜 존재했던 걸까? 회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것은 처음부터 일제가 흘린 역정보가 아니었을까? 패망을 앞둔 일본이 조선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퍼뜨린 헛소문은 아니었을까? 실제로 금은 이미 다 빼돌려졌는데 사람들을 헛된 희망에 매달리게 만들려고 거짓 정보를 흘렸을 수도 있었다. 아니면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보물은 금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 원로학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일제가 숨긴 것은 황금이 아니라 그들의 만행에 대한 증거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징용 노동자 명단, 학살 기록, 생체 실험 자료들, 위안부 동원 문서들. 우리가 절대 찾지 못하도록 깊이 묻어버린 것들 말입니다. 그것들이야말로 일본이 가장 감추고 싶어 했던 진짜 보물이었을 겁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보물의 의미가 바뀌기 시작했다. 황금이 아니라 진실, 역사의 증거가 진짜 보물이었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황금을 찾으려 했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역사의 조각들을 찾고 있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일제가 조선에서 얼마나 많은 금을 수탈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착취했는지 그 기록들이 진짜 보물입니다. 금괴는 녹슬고 사라질 수 있지만 역사의 기록은 영원히 남으니까요. 제주도의 동굴 진지들은 이제 등록문화재가 되었다. 2006년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로 등재한 도내 일본군 전쟁 유적지는 모두 13곳이다. 사라봉 동굴진지,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송악산 해안 일제 동굴진지, 어승생악 동굴진지, 서우봉 동굴진지. 이곳들은 일제의 침략 역사를 증언하는 현장으로 보존되고 있다. 지리산과 경주의 옛 광산터들도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관광객들이 동굴을 둘러보며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다. 이곳에서 일본군은 본토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7만 명이 넘는 병력이 제주도에 주둔하며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해 이런 동굴들을 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희생되었는지 정확한 숫자조차 알 수 없습니다. 2025년 현재 일제 보물 은닉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실제로 금괴가 묻혀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간혹 누군가 금괴를 발견했다는 소문이 돌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일 뿐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황금인가 아니면 잃어버린 역사인가? 물질적 가치인가 아니면 정신적 유산인가? 한순간의 부인가 아니면 영원히 기억해야 할 진실인가? 일제가 수탈해간 금 250톤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혹시 정말로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제주도 어느 동굴 깊숙이, 지리산 어느 계곡 속에, 경주 어느 고분 밑에.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빼앗긴 자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제주도의 차가운 동굴 속에서, 지리산의 깊은 계곡에서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금괴를 찾아 헤매고 있을지 모른다. 낡은 지도를 손에 쥐고 금속 탐지기를 들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며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욕망과 집념이 타오르고 있다. 그들이 결국 찾게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빛나는 황금일까? 아니면 우리가 잊고 있던 역사의 진실일까? 일확천금의 꿈일까? 아니면 민족의 아픔일까? 일제 보물 은닉설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미완의 역사,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서.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다.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황금입니까? 진실입니까?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과 댓글은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